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엄마의 멘토 대표 김상섭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죠. 정말 저도 살다 살다 참 이런 날씨 몇 번 꼭 겪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참 힘든 하루를 잘 겪어내시고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저희 학부모 교육 컨설팅 라이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부모 교육 컨설팅 라이브는 그 플러스 에듀센과 협업해서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또 그 주제에 대한 Q&A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에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3회차이고요. 주제는 2학기를 바꾸는 힘, 여름방학에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여름방학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간에 뭐 어떻게 방학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를 비롯해서 계속 이어지는 공부 또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은 겨울방학하고 좀 다른 면이 있죠. 일단 기간이 좀 짧고요. 보통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3주, 뭐 길어야 4주, 그 정도죠. 그리고 날이 덥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좀 겨울방학보다는 좀 많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가운데서 몇 가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총 한 8개 정도의 답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질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모으고 모으고 하면은 한 8개 정도를 질문을 준비했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라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 위주로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4회 때 할 때부터는 질문을 주실 때 최대한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똑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성적이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또 뭐 부모와 소통이 잘 되는 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좀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단체로 진행하는 거죠. 만약 개인적으로 뭐 학습이든 생활이든 진로든 간에 어떤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그 엄마의 멘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처음 딱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전에 있던 거는 보실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공지는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공지에 들어가 보시면 원포인트 에듀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에듀 클리닉. 거기에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Q&A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텍스트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음성으로 받으실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텍스트로 받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한 24시간 이내에 A4지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답을 텍스트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 뭐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하겠다, 음성으로 상담을 하겠다 하시면 시간 약속해서 저하고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금액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부라는 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공부라는 게 좀 공장의 기계처럼 뭐 요거 탁 입력하면 요게 탁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10분만 공부해도 되는 거를 또 누구는 1시간을 내도 안 되고 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법과 또 실천 방법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 그 원스톱 에드 클리닉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좀 자세한 상황을 써주시면 좀 더 확실한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엄마의 멘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전에 있는 내용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제 오늘 하는 강의를 이렇게 그 마인드맵처럼 키워드만 이렇게 요약을 한 그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오픈 채팅방에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그 오늘 내용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들을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저희 지금 줌 채팅창에 보시면 아마 주소하고 이게 다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잠깐 멈추시고 먼저 거기부터 들어오신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많은 분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좀 뭐, 뭘 하면 좋겠냐, 공부 외에 또 뭐 할 게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 한마디로 따지면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터닝 포인트로 만들 것인가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짧지만 이거를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그 터닝 포인트, 기회가 뭐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큰 기회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뭐 요렇게를 좀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수능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겠냐라고 하시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전 학년들하고는 약간 역할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이고요. 또 가장 효과가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도 지금 뭐 여러 학년들이 많이 분포하고 계셔가지고 초등 6학년부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초등 6학년의 여름방학을 어떻게 터닝 포인트로 만들 것인가? 예,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요. 예, 삐아제라고도 하고 피아제라고도 하는데요.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예, 이분이 사람의 인지 발달 단계를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마지막 단계가 보면은 약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죠. 예,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그 이제 인지 능력이 성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성인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어, 사실 공부의 폭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용하면 중학교 시기 전반을 성공적으로 보낼 그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도 사실 학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공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요. 어른의 사고를 할 수가 있는 만큼 굉장히 높은 목표를 잡으셔도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초등학교 뭐 전 학년에서 시험이 없잖아요. 애들이 뭐 초등학생 때 시험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뭐 학원에서 시험 치거나 아니면은 뭐 경시대회,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한두 과목 이런 시험만 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 기간을 방학처럼 생각하고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의 그 그릇의 사이즈 자체를 최대한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릇 사이즈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떤 거냐면 이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능력치를 저는 이제 그릇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자신의 공부 그릇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 중3 이후쯤 되면 이미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돼 버리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좀 확장해 나간다는 거는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시기를 좀 무작정 선행학습이라든지 뭐 입시 대비 뭐 이런 걸로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의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과 접근이 필요한데 뭐 구체적인 방법은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언급하기는 힘들고 필요하시면은 그 원스톱 에듀 클리닉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6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 능력은 성인만큼 키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길고 좀 탄탄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름방학을 터닝 포인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뭐 돈도 별로 들일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가성비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3학년. 예, 중학교 3학년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나 뭐 중학교 1, 2학년 부모님 계실 텐데요. 자, 중학교 3학년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1학년, 2학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미 사춘기도 좀 지나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그 수준도 좀 결정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공부 그릇이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본인도 이제 그 좀 인지를 하죠.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3년간의, 그 2년 반이죠. 1학년, 2학년, 또 1학기.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을 좀 극복할 수 있던, 예,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쳤지만은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 자, 그 생각 자체가 터닝 포인트가 돼요. 예, 그리고 동기 유발도 되죠. 우리가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이미 이제 50점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역전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역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중3 때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3 때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냐? 예, 중3 여름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방학은 이제 7월 달, 뭐, 7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해서 뭐 3주, 4주, 한 달 남짓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미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방학 준비하고 계시고요. 애들 뭐 이미 방학이죠, 마음은. 예, 오늘도 제가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정말 어수선합니다. 예, 다음 주가 방학이거든요, 그 학교가. 정말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 일단 이제 7월 달 한 달 이제 방학이 되고요. 8월 달 뭐 한 8월 초 중순쯤 되면 이제 계약을 해도 처음엔 좀 어수선해요. 예, 그래서 7, 8월 달 일단 방학이고요. 그럼 2학기 계약해서 들어가면은 선생님도 이제 그 중학교에서 배워야 될 그 수업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뭘 해주시냐면은 고등학교 때 필요한 부분을 연계를 해서 가르쳐 주세요. 뭐 영어 같으면 문법이라든지, 그죠? 네, 고등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어 같으면 뭐 고전문학의 고전 시 파트,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고등학교의 선행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9월, 10월 요때까지는 뭐 2학기 시작한다고 해도 딱히 중학교 수업 내용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해요. 예, 그리고 기말고사도 일찍 끝나요. 시험이 일찍 끝나요. 10월 말 11월 초쯤 되면 기말고사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특목고를 간다거나 뭐 그런 데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굳이 뭐 3학년 2학기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놉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까지 또 좀 어수선하죠. 애들이 뭐 할 게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겨울방학 됩니다. 그럼 겨울방학 지나갑니다. 1월, 2월 지나가고 나면 이제 3월 달에 개학을 하죠. 자,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한 달 동안은 또 막 서로 눈치 보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좀 적응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파악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또 그냥 딱 지나가요. 자, 그럼 보세요. 7월 달 여름방학부터 7월, 8월, 9, 10, 11, 12, 1, 2, 3 무려 9개월을 방학처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학처럼. 중3 때는. 예, 이게 방학이라는 게 좀 짜여진 일정대로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9개월이면은
보통 이제 한 학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치면 한 3개월 되잖아요. 9개월이면 3개 학년치의 방학이에요. 굉장히 긴 방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하면 좀 드라마틱한 반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또 이제 중학교 입학해서 그때까지 시행착오를 또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개월의 환상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2학기 들어가고 점점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애들이 더 놀려고 해요. 자꾸 놀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고생문 열리는데,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뭐 많이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또 못하게 한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아주 막 총체적인 난국이 생겨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또 그래요. 이 시기에 뭐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요.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생기는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되면.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일단 아셔야 되겠죠. 중3 때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9개월 동안 기나긴 기간을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에 애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준비를 시켜야 돼요. 또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는 또 아이마다 방법이 다 다르니까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플러스 에듀센에 제가 그 아이 수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그 전체적인 내용은 잘은 모릅니다. 예, 잘은 모르지만 그 에듀센 선생님들을 제가 잠깐 봤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 과정을 그 중학교 때 그 드라마틱 했던 그 과정들을 다 성공적으로 거쳐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만약 아이하고 함께 공부한 기간이 좀 길다 이러면은 선생님도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 9개월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나눠보셔가지고 해결이 되면 좋고, 이야기를 나눠서 해결이 좀 안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 에듀 클리닉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9개월의 드라마틱한 시간을 긴 호흡으로 고등학교를 준비를 좀 해주시면 충분히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예, 공부하는 습관도 가질 수가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고, 예, 그 문제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짤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한번 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서 첫 시험을 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시험이. 우선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전 과목 분량이 고등학교 때에서 한 과목 분량밖에 안 돼요.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 총체적으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엄청 타격이 커지죠. 성적표 딱 받아보면 애들이, 아, 난 수시 안 되겠다. 수능으로, 정시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애들이 생기거든요. 내신 다 버려야 되겠다. 예, 왜냐면은 수시로 가려니까 이 어려운 시험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1학년, 1학기, 2학기, 뭐 2학년, 3학년 계속 시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또 수행평가도 해야죠. 생기부에 적을 뭐 각종 활동도 뭐 해야 되잖아요. 뭐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들이 그런 생각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건 수능의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 수능이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능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어휘나 기본적인 공식 같은 거는 풀지도 못하면서 고난이도 문제부터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 가겠다는 거는. 그 1단계도 안 되는 애가 2, 3단계를 풀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신을 버리고 수능하겠다는 아이의 뭐 대부분은, 많은 숫자는 그냥 공부하기 싫다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미루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 공부는 미루고 멀리 있는 거, 수능은 아직 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2년 남았잖아요.
멀리 있는 거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건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예.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부모님들이 또 거기 쏘가 넘어가요. 예. 멀리 있는 거, 나 수능 공부하겠다 이러면은, 그래도 부모님이, 아, 얘가 그래도 공부할 의지는 있구나.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겠다고 하는구나. 이게 속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뭐 보면 좀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수능은 지금 당장 닥친 게 아니니까 그냥 공부를 뒤로 미룬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 소리를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나는 내신 안 하고 수능에 올인하겠다. 이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꾸 뒤로 미루다가는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몇 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교육 통계에 보면은요, 1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갖고 자퇴생이 몇 명이 되냐면 전국적으로 한 5만 5천 명 정도 나와요. 자퇴생이. 그중에 이제 자퇴를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자퇴를 합니다.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냐면요. 일단 1학년 때 통합은 이제 통합, 뭐 사회통합과학하고 뭐 국어 이런 거 이제 다 공통 과목들이 다 끝나잖아요.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택 과목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뭐 학생 숫자를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신을 다시 좀 뭐라 그럴까 좋게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신이 이제 거의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정시로 가겠다, 수능으로 가겠다, 수능에 올인하겠다 해가지고 자퇴를 해버린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뭐 애들이 대부분 보면 무슨 뭐 스파르타식 학원 이런 데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집에서 홈스터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성공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요, 학교는 이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표도 있고, 뭐, 그 과목별로 선생님도 있고 해가지고 다 어떻게 굴러간다고요, 시스템대로. 근데 학교를 자퇴를 해서 밖에 나가버리면은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어진 시스템도 못 견뎌서 나간 아이가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신을 안 하고 수능하겠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고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예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내신과 수능은 같다고요. 내신 공부가 바로 수능 공부입니다. 내신 공부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지 못하면은 수능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기적입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그런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뭐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수능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랑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수준이 완전히 다르고요. 또 수능하고 모의고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3월, 6월, 3평, 6평 모의고사 치잖아요. 근데 1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1등급이 고3까지, 예, 고3까지 수능까지 계속 갈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때 1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3평, 6평에서 1등급 받는다고 하면은요, 그건 중학교 때 기본적인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다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네,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라고요. 이제 2학기 되고 2학년 되면 모의고사 수준이 확 뛰어버립니다. 3학년 되면 더 확 뛰어요. 10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등급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1학년 여름방학 때는 뭘 해야 되냐?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좀 2학기를 준비해서 내신 선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아이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후행학습을 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실 때 수준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학기 때는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보면 이제 순서대로 배우질 않아요. 1, 2, 3, 4 챕터가 있으면 선생님마다 뭐 1챕터 했다가 3챕터 했다가 뭐 4챕터 했다가 2챕터는 빼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어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내가 뭘 배울지를 몰라요. 어, 그렇지만 2학기가 되면 1학기 때 안 배운 것들을 전부 다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를 보시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예습을 하면 좋겠죠. 왜냐면 고등과정이 이게 분량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하지 않으면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습과 복습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시험 기말고사 대비법 얘기할 때 아마 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아이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과목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도 아이 수준을 봐가면서 시켜야 됩니다. 뭐 다른 애들이 고3 과정 선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가 수준도 뭐 안 되는데 괜히 막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선행을 시키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실 수 있게 교재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번 여름방학 때 쓸 수 있는 교재인데요. 예스24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책들 쭉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20분 미니 모의고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20분 미니 모의고사. 이게 아마 마더텅 뭐 아마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국영수로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요거를 좀 방학 때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 시험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시간 때 집중을 못 해요.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일단 내신도 시험 50분을 봐야 되잖아요. 과목마다. 수능은 더 하죠. 수능은 국어가 80분입니다. 수학은 100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와 탐구, 이건 무려 107분을 합니다. 거의 2시간의 시험을 보거든요. 중간에 휴식 시간 20분밖에 안 줘요. 점심시간 50분 주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80분, 100분 이런 엄청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근데 지금 애들이 그 정도로 시험에 몰두해서 집중해서 막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게다가 1교시 국어가 정말 중요한 게 국어를 망치잖아요. 1교시잖아요. 국어를 망치면 애들이 멘붕이 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도 이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사람의 집중력을 한 15분 정도로 보거든요. 15분 내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20분 모의고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뭐 짧게 20분 동안만이라도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뭐 육상 선수든 야구 선수든 양궁 선수든 뭐 몸을 거의 안 움직이는 사격 선수든 간에 운동 선수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체력이에요. 예. 체력이 가장 중요하죠. 체력이 없으면 어떤 실력을 쌓아도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험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쌓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시험에서 다 내가 공부한 거를 펼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집중하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중하위권이라서 뭐 20분 모의고사 이것도 벅차다 한다면은 뭐 번갈아 가면서 하면 돼요. 예, 뭐 오늘은 뭐 수학 하나 보고 내일은 국어 하나 보고 뭐 주말에는 영어나 독서 뭐 가기 싶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적은 양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수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해도 괜찮아요. 한 달에 4번을 하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뭐, 20분씩 하는 게 부담이 없이 잘하는 아이라면은, 뭐 하루에 한 두세 개씩 그렇게 해도 뭐 좋겠죠. 자, 제가 이제 또 얘기 드리는 게, 항상 강조하는 게 공부를 매일 해야 된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매일 하는 게 좋다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이 공부를 할 때요, 대부분 외워서 해요. 강남만 해도 딸딸딸딸 이렇게 외워서 공부를 하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등급이 나와요. 성적이 나온다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죠. 절대 안 통해요.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 그 성공 방정식이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금방 실망하고 지쳐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할 양과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고 넓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가 공부한 거를 이 50분 안에 최대한 다 털어놓으려면은 그 이런 딱 20분만이라도 우선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걸 한번 극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학습 코디네이터라는 민간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전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이 변별력을 주는 파트가 따로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경제 비교 뭐 계산, 경제를 비교하고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변별력을 주는 부분이고요.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한 반응식 부분 이런 걸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뭐 국어는 뭐 문법의 피동과 사동 이런 거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뭐 수학이나 영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변별력 파트를 잘 모르시니까 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으신다면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일단 20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기초 체력을 우선 길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과목이 다 문제다.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모든 과목이 총체적 난국이다. 자, 이런 애들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요. 국어 비문학, 독서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 왜냐면은 이 이제 그 비문학, 독서 부분이 뭐냐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면은 다른 과목의 지문을 다른 과목의 지문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 출제자 의도도 파악을 못해. 예, 그리고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파트니까 이 부분 비문학, 독서, 이제 독서 요새는 이제 독서라고 과목명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시키는 게 다른 과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아직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죠. 예. 그래서 이 애들도 마찬가지로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으로 가겠다. 자,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내신 공부에 몰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수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신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수능을 잘 칠 수가 없어요. 내신과 수능이 다른 공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 시험들이요, 똑같은 거를 평가를 해요. 야,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다만 내신은 배운 거에서 나오는 거고 수능은 안 배운 거에서 나오는 거. 요게 다른 거죠. 예. 내신은 수업 시간에 봤던 지문 거기서 나오는 거고 수능은 수업 시간에 안 봤던 지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서 배운 내용 그거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안 배운 내용을 추론하는 게 수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안 하면 수능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에 뭐 해야 되는 내신은 안 하고 어떻게 수능을 하루아침에 잘 볼 수가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해보 그러세요. 이건 그냥 삼수각, 사수각입니다. 예. 게다가 수능은 매년 본다고 해서 성적이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고3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일단 아무 데라도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들어간 후에 뭐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학력 세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삼수 사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예. 그 심지어는 취업 시장에서도요, 나이가 깡패입니다. 예. 회사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겠지만 많은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대부분 재수 나이까지는 크게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아이 기준으로 따지자면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 한 26, 7 요때 이제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재수까지 생각한다면 한 28? 한국 나이로. 예, 그 정도까지는 취업하는데 큰 불이익은 나이 때문에 불이익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삼수를 했다, 사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나온 애하고 현역으로 지방 국립대 나온 애하고 붙으면은요. 현역으로 지방 국립대 나온 애를 뽑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나이가 깡패예요.
그 대학 아무리 좋은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진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최소한 애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요소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수, 사수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면 내신에 몰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애가 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 하고 막 수능에만 올인해가지고 뭐 삼수해 갖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요 방학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 젊은이의 낭만, 캠퍼스의 낭만 포기해야 됩니다. 방학 때마다 계절 학기 듣고 학점 따서 빨리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 아무튼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도 내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내신은 수능을 위한 베이스 공부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고3 수능 모의고사 한번 미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야, 이건 내가 수능으로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너무 어렵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신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애들하고 한번 부모님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이 시야가 확 달라집니다. 애들이 다 큰 것 같지만 몸만 컸지 아직 한 치 앞도 잘 못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고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부모님 교육이 잘 없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 학부모 교육으로 논문도 쓴 사람인데 학부모 교육이 좀 힘든 이유가 어, 너무 단타예요. 너무 한두 차례 특강처럼만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게 없어요. 게다가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분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겠지만 그분들은 학자고 가르치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사라고요. 예. 근데 정작 부모님이 궁금한 거는 우리 애 선행시킬까요, 말까요? 뭐, 이 학원을 보낼까요, 말까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것들 대학 교수님들이 말씀을 못 해주신다고요. 예,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자꾸 옆으로 좀 빠지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워낙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 안타까운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플러스 에디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교육을 좀 세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뭐 기대하시고 좀 회사에다가 많이 어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12회차짜리 교육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에게 항상 질문 받고 대답해 드리고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 12차씩까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제가 내신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공교육도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물론 사교육업자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만 공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제가 굳이 그 플러스 에듀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이유가 이 사교육업체잖아요. 예, 근데 이 업체가 왜 제가 협업을 했냐면 1대1 과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마치 뭐 헬스장으로 따진다면 개인 PT 받는 거죠. 개인 PT 받으면 어때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뭐 어디가 약하면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요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성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과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아, 나 개인 PT 안 받을래? 돈도 비싸기만 하고, 난 단체 PT 받아야겠어. 자, 이렇게 해서 뭐 학원으로 옮긴다. 그럼 성적이 더 안 나올 거예요. 개인 PT 받아도 안 나오는 애들이 단체 PT 받아가지고 성과가 나오겠어요? 네, 성적이 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도 공부는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고3까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3 얘기를 드릴 텐데요. 고3이면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더 있냐, 뭐 이러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3 학생들 이제 제가 많이 봐왔지만, 저희가 이제 2002년부터 강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을 다 가르치고 학부모님 컨설팅 해드리고 이러고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이 가장 이제 여름방학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불안해해요.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 나 이러다가 뭐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감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사실
불안해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아직 남은 시간이 적지 않거든요. 꽤 많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수능까지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학습을 하면 분명히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최대 변수가 아이들 멘탈이에요, 멘탈. 또 고3들은 어머님들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뭐 내신 망친 거, 그다음 공부 뭐 게을리 했던 거, 뭐 이런 과거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앞만 보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고3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전체적인 일반적인 틀 안에서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능력, 환경, 또 진로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들이 조금씩 이 변주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거를 부모님들이 좀 하기 힘들다고 하신다면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수능 치고 이제 입시철이 이제 하반기에 또 들어오잖아요. 겨울 되면은 예, 그때 되면은 입시 컨설팅을 되게 많이들 찾으세요. 야, 그런데 입시 컨설팅은요, 어, 딱 한 군데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 이제 뭐 교육청이 있잖아요.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학원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입시 컨설팅을 모든 그 교육청에서 다, 지방교육청에서 다 허가를 안 해줘요. 딱 한 군데만 해줍니다. 어디냐면 서울교육청에도 교육지청이 되게 많아요. 지역별로 뭐 송파도 있고 노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딱 강남 서초 교육지청 거기서만 허가를 해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로 컨설턴트를 찾을 때 서초구나 강남구에 있는 진로 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뭐 지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불법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부 불법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그분들이 돈을 얼마나 받냐면, 우리 학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이제 그 진로 컨설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로 컨설팅도 학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보습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이나 학교 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분에 한 250원 내외예요. 그래서 뭐 40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래서 뭐 253원 곱하기 60분 하면 1시간에 얼마? 그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뭐 4주니까 곱하기 하면 20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1분당, 아까 제가 일반 보습 기준, 뭐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기준으로 하면 250원 정도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분당, 놀라지 마세요. 5천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1분당 5천 원으로, 예, 5천 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5천 원을 그 기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뭐 컨설턴트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유 뭐 돈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러면 벌써 5천 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 하면 곱하기 5천 원 곱하기 60 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예, 2시간 하면 60만 원이에요. 근데 더 받죠. 왜? 뭐 그 영업할 수 있는 때가 한철이다 보니까 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예, 불법입니다. 예, 법적으로 따지면 반드시 5천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거 한번 알고 계시고요. 근데 진로 컨설턴트를 찾아가 봤자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내신 다 정해져 있고, 그죠? 내가 가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로 한 진로를 목표로 한 곳에 전공에 맞춰서 과목들도 다 들었잖아요. 이 내신을 못 바꾼다고요. 수능도 점수 다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 내신하고 수능 점수하고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어디 이제 갈 만한 데가 어디냐. 요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주로 컨설턴트를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보통 이제 그 원서를 내는 데가 뭐 진학사, UA 뭐 이런 데다가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그 이제 빅데이터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제
업계 용어로 그냥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 성적을 딱 놓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요만한 성적 가진 애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요만한 성적 가진 애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요런 그 분포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아이의 성적이나 이걸 딱 넣어보면은,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다 해요. 굳이 컨설턴트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좀 전문가로서 좀 많은 거를 물어보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일단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시간이 뭐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게 이게 있어요.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주셨거든요.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올라가겠죠? 예,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 이게 왜냐면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방학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주, 4주 딱 정해져 있죠. 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급하냐? 당장 2학기 때 가장 이제 변별력 있게 나올 부분들, 예, 요거 공부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가장 취약한 과목, 파트, 이거 가장 급한 거죠. 요 빵꾸를 빨리 메워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추가로 얘기하자면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열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 과목, 그죠?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거나, 뭐 아이가 이과 계열이다. 이러면 뭐 영어는 최소한 1, 2등급이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된다더라.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특히나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3등급 받던 3등급 초반까지도 이제는 1등급을 받게 돼요. 등급의 의미가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학의 입장에서도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이제 등급만 가지고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변별을 해야 돼요. 이게 성적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적만 높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자기 진로와 연결을 해서 교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뭐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미리 다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거기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문가하고 꼭 한번 상의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좀 아이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시야를 좀 넓게 봐서 방학 이후에 남아있는 일정이 있잖아요. 뭐 1학년이라면 뭐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이런 일정들 남은 일정들의 플랜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플랜을 짤 때 주의할 거. 내가 생물학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생물 선택, 물리학과 가야 되겠다 해서 물리 선택. 이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이에요.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의 방식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딱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예, 그래서 생기부의 세특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지 요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럼 뭐 화장실 청소를 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을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생각했다. 뭐 이런 것들을 세특에다가 좀 넣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한번 써본다든지. 그죠? 똑같이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뭐 의대를 갈 친구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보건 쪽으로, 보건 의료 쪽으로 연결을 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플랜들을 좀 잡아서 어떤 보고서를 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마이크를 키신 것 같은데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 이제 그럼 방학 때 공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상위권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이유가 좀 비슷비슷해요. 보면 비슷비슷해요. 일단 독해력 뛰어나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추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부하는 방법 비슷비슷해요. 매일 공부하고 또 자기 모르는 거 오답
분석 잘하고 비슷한데 중하위권이라고 하면은 이거 방법이 없죠. 예, 중위권 이하라고 하면은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요. 얘들이 왜 공부가 안 되냐면 글 읽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글을 못 읽어요. 이게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해가. 자, 독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 글을 읽어도 글자만 읽는 거지, 뭐 글 쓴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독해력이 초등 5, 6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애가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그 천재교육 그 교과서에 보면은 통합과학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우주의 탄생 부분이 나와요. 우주의 탄생 거기에 보면 이제 빅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빅뱅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밀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빵 터졌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밀도는 낮아지겠죠. 그죠? 예. 근데 시험에 어떻게 선지가 나오냐면은 선생님이 그대로 안 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밀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선지가 나와요. 맞죠?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가 낮아지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밀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애들이 그거를 잡아요. 왜? 얘들은 읽긴 읽었어. 근데 낮아진다만 읽었어. 전체 맥락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다 걸려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앞뒤 저는 맥락을 전혀 살펴보지를 못한 그런 독해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잘못 읽었다 아는 건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글쓰기 같은 거 보면은요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주어하고 서술어를 맞추지를 못해요. 뭐 단문은 해요. 단문은 짧은 글이니까 하는데 짧은 문장이니까 되는데 중문, 복문 이런 거 나가면은요 앞에는 내가 이랬는데 뒤에는 뭐 피동이 나오고 이상하게 막 섞여버려요. 영어는 길어지면 애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앞에 읽은 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글을 못 읽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뭐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애들도 가끔 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중위권 이하로는 거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선 수학이 먼저 걸려요. 독해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수학이 걸리면 일단 요새 문장제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문장제 문제를 읽으면 이게 문제가 뭐를 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이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수학이 걸리면은 다른 과목의 논리적인 부분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수학은 논리를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면 논리로 푸는 문제는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학만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아니죠.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공부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방법이. 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저 그동안 계산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한 게 아니라 예, 수학을 한 게 아니라 산수만 한 거예요. 산수만.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꾸 초기화가 제일 빠른 게 수학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풀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학원을 가든 뭐 문제집을 보든 어떤 부분인지 그 힌트가 딱 나와요. 애들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그 문제집 중에 센 수학이라고 있죠. 센 수학 같은 거 보면 이제 A, B, C 파트가 이렇게 나뉘는데 A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이 나오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B는 기본 문제라고 해서 그 개념을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C는 심화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애들이 A하고 B는 풀어요. 근데 C는 안 풀어요. 아, 우리 학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 이런 거 안 풀어요. 예. 왜 안 푸냐, 애들이. A하고 B는 내가 이미 힌트가 나왔잖아요. 이게 근해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인지, 2차 방정식 문제인지, 이미 그 앞에 개념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푼다고요. 근데 C, 어려운 심화 문제들 가면 여러 개념이 섞이거든요. 이전에 배웠던 개념도 불러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C는 안 푸는 거예요. 수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능에서는 이게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수학인지 안 가르쳐 줘요. 이게 내신하고 다른 점이죠. 내신에서 내신 공부하면서 근해 공식, 그다음에 또 뭐 2차 방정식, 함수, 뭐 등비수열 이런 거 다 공부를 해놔야
그거를 수능에서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문제를 보더라도 아, 이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등차 수열을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감을 잡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신을 안 해놓잖아요? 수능 못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그 정확한 글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산수만 하게 되면은요, 수학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미니 모의고사 요거 책 한 권 보시고요. 저는 그 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애들이 아직 뭐 중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이러면 미니 모의고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그 교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시중에 그 서점에 나가보면은 학년별로 초등학생부터 다 있어요. 독해력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매산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매일 세개씩 비문학 공부라고 해서 매산비라는 책도 있고요. 뭐 출판사 지우공방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도 나와요. 그 책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거.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거 보기가 쪽팔린다. 쪽팔릴 필요가 없죠. 방학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데 예,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골라서 예,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만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고요. 각자의 능력이나 상황, 환경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방향성 있게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 제가 그 플러스 에듀센의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그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뭐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무튼 할 수 있으면 그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 선생님들 이 길을 잘 걸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1대1이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만약 거기서도 막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원스톱 에듀 클리닉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컨설팅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싼 비용으로, 야, 이래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향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딴 거 다 차치해놓고 이걸 봅시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자 이게 이거는 좀 투명하니까 잘 안 보이네. 이제 책상에 자 이게 내가 가야 할 목표예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방향이 이쪽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몸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면 어때요? 금방 도착하죠. 잡을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방향을 잘못 선택했어. 이쪽으로 선택했어. 자, 그러면 이 목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이 목표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지구를 도는 동안에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가는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온갖 회의가 들고 온갖 고생 다 하게 됩니다. 자, 이 방향만 잘 잡았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고생하게 된다고요. 이 방향이 뭐다?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가 지금 고3 걸 할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세요. 고3이라면. 중3이라면 중3 공부를 할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아이의 능력, 그 다음에 애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동생하고 둘이서 같이 방을 써가지고 공부하는데 방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를 밖에 내놔가지고 꼭 부모 앞에서 하는 걸 애가 부담스러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애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등급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좀 그런 갈 수 있는 플랜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만의 방향, 이 아이만의 방향을 맞는 플랜을 잡아보시는 그런 여름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8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이래요. 예, 시간이 2개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그 뒤는 앞서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짧게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준비했던 거는 뭐 선행을 해야 되냐, 복습을 해야 되냐, 뭐 그다음에 내신 7등급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뭐냐, 뭐 방학 때 공부 외에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지만 뭐 여기서 끝을 시간이 다 됐거든요. 1시간 약속한 시간에 이제 끝을 내는 게 예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되는 거는 좀 용서를 해주시고, 예, 어, 음,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이라서 수학이 가장 중요한데, 수학이 가장 취약하대요. 여름방학에 수학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요 질문 아마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어, 수학이 취약한데 고2면은 일단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고2,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일단 방학을 뭐,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주나 4주 정도, 예, 3주나 4주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우선 1, 2주 동안에 1학기 한 거 있죠. 1학기 공부한 거를 전체를 풀 수 있는 그 문제집 왜 맨 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1학기 문제집. 거기 보면 맨 뒤에 보면 1학기 전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예, 파악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점수를 내는 문제 를 이제 푸는 게 아니고요. 점수가 아니고 내가 어디가 빵꾸가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 급한 거. 내가 어디 빵꾸 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걸 메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1, 2주 동안 그 부분을 좀 메워나가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방학 끝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2학기 선행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2학기 선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학기 선행이라는 게, 뭐, 우리가 선행을 하라 그러면 애들이 예습을 하라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는 게 공부를 다 해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다 해가면 수업을 왜 들어요? 예습은요, 그냥, 내가 이런 걸 배우는데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다. 쭉 읽어봤더니, 이건 이해가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에 체크. 자, 그래 놓고 그것만 수업 시간에 가서 선생님 설명할 때 집중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집중력 15분이라고 했잖아요. 50분 동안 다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체크해 놓은 것만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그때 한 일주일 정도를, 그, 내가 2학기 때 뭘 배우는구나. 요런 거 배우는구나. 하고 이제 내가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스쳐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원스톱 에듀 클리닉에 올려주실 때 아이의 뭐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몇 학년나 고2죠. 고2고 상황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 부분은 제가 오픈 채팅방 저희 그 엄마의 멘토 오픈 채팅방에 내일 좀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테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저희 우선 1차적으로 예, 1차적으로 플러스 에듀센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공지에 보면 예, 원스톱 에듀 클리닉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스톱이에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뭐 텍스트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화든 해가지고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거 여기에 대해서 이 요약한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오늘까지 꼭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은 아마 8월 달에
아마 어떤 주제가 될지 아마 2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막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